안녕하세요. 네, 조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직원들 아니고요. 저희 시끄럽네요. 이렇게 식사 잘 하셨어요? 네, 그리고 앞에 잘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사람이 많이 붐빈 거 자체를 처음 봐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니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지금 뭐 저도 그렇고 지금 시간부터는 사실 PM들 나와서 막 얘기하진 않고 저희는 이제 협찬 출연. 그래서 여기 협찬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협찬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 입장에서 여기 이제 놀러 와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 이런 사람이고요. 디자인 실을 맡고 있고 프로덕트 디자인 조직을 좀 맡고 있는데 사실 저 옆에 그 경력을 쓰라 그래가지고 몇 년 차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외부로는 사실 우한 형제들 되게 젊은 회사라고 돼 있는데 제 연차를 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아이 숫자 써주세요 했는데 진짜 저기 썼어요. 그래서 저는 내 아이를 두고 있는 또 아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박수 받을 줄 몰랐네요. 이 타이밍에. 그래서 저는 그 평일에는 디자이너들을 섬기고 있고 주말에는 이 아이들을 제가 열심히 또 섬기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뱀이는 PM을 사랑합니다. We love PM. 디자이너들도 너무 PM 사랑하고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야기 해줬는데 저희랑 정말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랑하는 분들이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제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외부로 디자인 조직이 알려진 저희 대표 선수가 이제 명수님이라고 저희 크리에이티브 총괄하시는 분인데 주로 이제 이런 이미지로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 배민 디자이너 다 이렇냐? 그러니까 미친 것 같다. 아니 미친 거 아니라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뭔가 이런 사람만 막 뽑냐라는 얘기 참 많이 들어서 아니에요. 제가 저랑 좀 다르잖아요. 저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저 이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외부로 알려진 게 아무래도 저희가 브랜딩을 되게 많이 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이제 배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프로덕트 쪽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뭐 겸사겸사 협찬도 당한 김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고요. 뭐 고민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여기서 의미가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우아한 이제 PM의 밤이다 보니까 제가 근데 이 중에서 좀 눈여겨 본 이제 단어는 P인데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프로덕트 매니저랑 프로덕트 이제 디자이너, 그러니까 저희 P로 묶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P로 이렇게 묶인 형제자매로 생각하는 게 프로덕트 개발자라는 말은 상대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말은 왠지 모르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그만큼 각별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오신 분들이 특히나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고민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와 여러분들 그 이직 준비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직 중요하잖아요. 이직하실 때 그 조건을 많이 보시잖아요. 뭐 연봉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볼 텐데 저는 한 가지 오늘 그냥 조건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프로덕트 디자인 조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볼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쭉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프로덕트 디자인 조직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또 혹시나 이직을 할 때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굉장히 생각이 있습니다. 제 회사를 되게 많이 옮겼어요. 아까 사실은 제가 옮긴 회사에 한 3분의 1만 쓴 건데 여기도 거의 이제 두 자리 숫자. 근데 여기 저 오래 다닐 거예요. 오래 다닐 건데 여기는 이제 대표 페르소나.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제가 회사를 이제 많이 옮기다 보니까 디자이너와 PM 간에 많은 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PM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갑자기 이번 주에 저희 서비스 넥스트 방향에 대한 부문장 보고가 좀 잡혔는데 그동안 이제 고민했던 서비스 컨셉에 대해서 의사결정 받을 건데 저희 부문장님이 시각적인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간단 프로토타입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을 이제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디자이너가 뭐 이런 대답을 해요. 지금 할 거 많은데 이거 지금 보고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죠. 이거 그거 그냥 기획안으로 설득 안 되는 건가요? 뭐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회사에도 좀 있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회사도 있었어요. 저 회사는 아니에요. 이게 다른 회사인데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조직장한테 PM이 급하게 보고할 일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갑자기 뭔가 이제 요청을 받는데 이제 이분이 하려다 보니까 뭔가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 디자인이 좀 필요해서 디자인 위키를 찾아보니 마침 뭔가 스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서비스 방향이 좀 달라가지고 막 짜집게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딱 끝냈어요. 근데 마침 잘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짜집게 한 방식으로 결정이 딱 돼서 이제 디자이너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잘 됐어요. 저희 보고 되게 잘 돼가지고 이 시간 좀 활용했는데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뭐 이제 한 거죠. 근데 디자이너는 이제 네 뭐 알겠어요 하는데 이제 조용히 위키를 잠그는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회사도 좀 있었고 저희 회사 아니에요. 저희 회사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상황 이제 아까도 사실 비슷한 얘기 있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획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출할 텍스트가 이제 되게 많은 어떤 상황 특정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텍스트를 이제 보냈는데 디자이너가 툴티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누르면 이제 딱 뜨는 걸로 한 번에 노출하면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글 숨겨놓으면 이거 되게 중요한 글인데 안 돼요. 이거 노출하셔야 돼요. 근데 디자이너가 이제 글자들이 너무 많아. 이거 아무도 안 아무도 이러면서 이 툴티어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디자이너가 또 이제 디자이너한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PM이 다른 디자인 못 봐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슬랙으로 주고 받을 때 한참 뭔가 이제 쓴단 말이에요. 뭘 써요. 이 말 잘해야 되거든요. 막 쓰다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쓰다 보면 말이 막 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PM 이제 바쁘니까 PM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여기만 글 못 숨기니까 일단 이거 노출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 유관부서랑 커뮤니케이션 할게요. 이제 하는 거죠. 얘는 이제 사실 자리 떠나는데 계속 입력하는 거예요. 막 입력하다가 입력하는데 이제 조용히 그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 대화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런 대화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로서가 아니라 그냥 이 대화의 분위기가 저는 되게 불편해요. 혹시 불편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네. 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일단 들어주세요. 그냥 전 불편해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그냥 행간의 대화는 이런다라고 전 느껴져요. 예를 들면 이제 디자이너 쟤들 지금 바쁜지 몰라 지금 막 엄청 바쁜데 근데 이제 디자이너는 쟤는 다 지 손발이야 막 이런 불편한 예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상욱 씨는 이런 글도 썼어요. 와, IT에도 조회가 있는지 저 몰랐어요.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디자이너 눈에 제대로 된 기획자 없다. 기획자 눈에 제대로 된 디자이너 없다. 개발자 눈에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대표님 눈엔 제대로 된 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촌철살인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마디가 저의 이제 가슴을 후비면서 여러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프로덕트 매니저와 프로덕트 디자이너 간의 관계는 각별하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PM과 이제 디자이너 간에는 텐션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뭐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텐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 shipping하는 그 기나긴 프로세스를 그냥 압축하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뭘 정하고 그리고 만들고 출시하고 이터레이션 돌리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디자이너랑 PM은 애매하게 겹치는 영역이 좀 되게 많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버그가 생기거나 뭐 퍼포먼스가 이제 안 나고 하면 그건 개발자가 책임지면 되고 뭔가 이렇게 되게 불편하고 되게 플로우가 좀 이상하면 기본적으로 디자이너가 잘 해야 되는 건데 여기 그냥 쓴 수많은 이런 기타 등등 출시하기 직전까지 있는 많은 일들이 저는 디자이너와 PM은 겹치는 영역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축구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럴 때 제일 애매해요. 예를 들면 둘이 서 있는데 같은 편인데 공이 애매하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딱 오면 내가 차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많은 생각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애매함은 저는 긴장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에서 저는 두 직군이 협업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PM이시니까 플래닝 막 초반에 막 하시는데 혹시 본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초반에 기획한 모든 게 100% 출시된 경험을 한 번이라도 혹시 해보신 분 있어요? 어떤 것도 스펙아웃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저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회사도 무궁무진해요. 어떤 PM은 자기 별명 막 최미정이라고 자기가 맞게만 하면 딱 출실 미정 막 다 미정
그냥 늘 미정이에요. 미정. 그 형제님인데 별명 미정이야. 그래서 디자이너도 뭐 더 하죠.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고 받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PM이 이제 굉장히 불확실성을 이만큼 둔 채로 넘기면 디자이너가 그 빈 영역을 어쨌든 크리에이티브로 채워 넣을 텐데 그게 나중에 되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뭔가 막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와이프레임을 막 엄청 디테일하게 줬다고 쳐요. 그러면 디자이너 혹시 그 좋아하던가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PM은 챙길 게 너무 많아요. 출시할 때까지 너무 많고 검토할 것도 많고 리스크 져야 될 때도 많은데 사실 이제 그 입장에서 디자인을 보면 디자인이 진짜 그냥 원 오브 댐막 5만 가지 중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디자이너라는 직군이 그러니까 어떤 직군보다 본인의 일의 결과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적나라하게 평가받는 직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아까 저희 애들 4명 봤잖아요. 걔네 가면 막 수시로 저한테 물어봐. 디자인 이상한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 너희 짜증나니까 막 말도 안 하는데 심지어 저희 집 5살짜리 아이도 평가할 수 있는 게 디자인이다 보니까 디자인에서 디테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하나 이게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심정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전 컨플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텐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부정적 긍정적을 떠나서 그냥 그게 전 기본적인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PM 분들이 그래서 디자인 조직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디자이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전 중요하다고 보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뭘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저는 그러니까 디자인 조직이 하는 일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 저기 책도 있는데 인스파이어드 책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PM의 교본. 여기 보면 이제 디자인의 업무를 정의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저 리서치, 인터랙션 디자인, 비주얼, 프로타이핑. 근데 이걸 그냥 좀 정리하면 대략 이 2개를 전 디자인 조직이 제일 중요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마나 깊게 사용자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가가 저는 이제 디자인 조직을 볼 때 아주 중요하게 이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이직하실 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이제 재밌는 건 이렇게 사람을 유형화하면 되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어거지로라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테스트 하나, 테스트 열라함 막 사용자 막 몰라 막 근데 핵 공감. 설마 이런 사람 있겠어요. 근데 이제 MBTI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유형화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면 근데 이런 데 이제 가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일단 논외. 여기는 이제 테스트 이럴 때 있을까 싶지만 이러면 일단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애매한 게 2개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제 이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에 인색한 그런 조직도 있어요. 제가 회사를 많이 다녀다 보니까 원샷 원킬 그러니까 한 디자인이 정답이야. 그래서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한 방 딱 정답. 그래서 이런 조직의 특징은 주니어 디자이너가 많은 조직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벌릴 때 잘 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벌리고 쳐야 되는데 이제 주니어 디자이너가 많으면 처음부터 그냥 벌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다른 것 같아. 하나 그 안이. 그런데 가면 이제 PM이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넘기면 거의 디자인 그대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 그러니까 디자인 조직 이런 곳은 조직 전체가 경직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디자이너가 아마 여러 상황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이씨 여기 내가 할 만큼 해야겠다라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좀 봤던 것 같고 여러분 비엔스 많이 보시잖아요. 드리블 이런 거 거기 보면 이제 멋있는 디자인 대박 많아요. 사용자는 없지만 디자인 멋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엔스 스타 디자인이라고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사용자를 막 테스트를 많이 한다라는 그 관점보단 사용자에 대한 관심도나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조직도 있어요. 이런 조직은 예를 들면 그런 데거든요. 맨날 늘 외주 주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이걸 내재화해야 돼 해가지고 디자이너를 에이전시 출신 막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 디자이너 퍼포먼스 엄청 좋은데 왜냐면 이제 에이전시 그렇게 일을 안 했으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고 혹은 서비스가 되게
안정적인 회사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공 방식이 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사용자를 깊게 보기보단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컨벤션을 계속 유지하고 거기에서 계속 디테일들을 살펴보는 그런 조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사실 필요가 없는. 제가 봤던 건 뭐 그런 것 같고. 그럼 이제 저 영역의 특징은 그 영역 가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까 본 두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결국은 마지막에 디자인을 나오게 하기까지 PM과의 인터랙션 아마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조직 같은 경우는 아마.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PM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이렇게 노라고 하는 경우나 혹은 크게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일들이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영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는 디자이너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디자이너라는 직책을 떠나서 대화가 이렇게 할 주제가 되게 많은 동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든 텐션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긴 과정을 디자인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PM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그 과정들을 공유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생각도 나누고 피드백도 받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의 사실 수준도 되게 여러 가지니까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디자인 조직일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사실 전 그렇기 때문에 그 텐션들, 그러니까 애매하게 겹쳐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메꿔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두 직구는 아까 그 애매한 공이 떨어진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숙련된 축구팀들은 그런 상황에서 아마 약속이 다 돼 있을 거고 서로의 눈빛을 볼 거고 서로 대화를 해서 이 상황 판단을 잘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할 거거든요. 텐션을 잊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 영역이 이런 조직으로, 그리고 이런 디자이너로 채워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회사를 이제 선택하실 때 이 영역, 이런 영역들의 성격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근데 되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회사가 이런 디자이너가 많냐. 근데 제가 여러 회사를 다녀보니까 이 회사가 그런 거, 이 회사가 배민 디자이너가 이렇네. 여러분들 약은 원래 이제 막판에 팔잖아요. 앞에 열심히 듣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약을 파니까 그냥 대충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요. 저희 배민 디자인실이 뭐 남들 하는 거 다 해요. 근데 아까 그 PM 관점에서 정리하면 이 두 가지 하는 것들 그냥 잠깐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그러니까 리서치라는 이제 용어를 볼 때, 그러니까 A/B 테스트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용자 요소의 본질이 뭘까라는 생각이 전 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요소의 시작,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왜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자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 목적으로 한 건데, 어느 시점부터 정말 그냥 한 명의 클릭이 더, 그리고 10원을 더 벌기 위한 어떤 테스트에 매몰되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되게 필요한데 주객이 전도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디자인 조직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말 진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굉장히 계층이 많은 음식을 다루는 분들의 삶을 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리서치를 할 때 이런 리서치도 해요. 삼시세끼를 저희 5천만 국민이 30일 내내 한 45억 끼, 대충 그냥 산수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상 해보는 거죠. 45억 끼는 우리가 많이 책임져야 돼. 그럼 사람들이 삼시세끼 어떻게 먹는지 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리서치 전문 회사들하고 같이 코업하면서 이렇게 삼시세끼가 구성되는구나, 뭐가 변하고 배달로 막 시켜 먹을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도 최대한 알고 확인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일부는 내보낼 수는 없어서 좀 가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앱 쓰는 사람 말고도 배달시키는 상황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 이해하려면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되게 막 그러니까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 마이크로한 것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상품 목록이 쭉 보이는데 사람들 뭐 어디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보를 판단할 때 도대체 뭘 보는가.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들 왜 할인 가격 더 보는 거지? 할인율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람들 보통 예산을 정해놨구나. 그래서 가격을 되게 보내. 뭐 이런 것도 있고, 상품 이미지도 보면 어떤 회사는
상품 이미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회사는 상품 이미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도 하고 스테이스도 엄청 해요. 저희 회사는 포토에 되게 목숨 거는 회사 중에 또 하나기도 한데 포토 전문직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테스트 막 해요. 어떤 게 조금 더 이 순간에 기분 좋을까? 어차피 음식 고르는 거잖아요. 기분 좋아야 되니까. 뭐 이런 고민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전형적인 것도 해요. 저희 매달 수백 명 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앱 쓰는 것들 다 이렇게 이 완전 노가다성 리서치잖아요. 다 녹화 뜬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어디에서 문제 생기는지 다 체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해요. 최근에 저희 라이팅 고민을 막 하다 보니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우리 앱을 쓸 때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쁠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라이팅 그 전문가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찾은 논문 중에 하나인데 가석방 이론 아세요? 그 이스라엘에 그 공복 직전에 가석방률 제일 낮아요. 그리고 어, 밥 먹으면 가속방률 높아가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민앱에서 언제 쓰는 게 제일 나을까 이런 판단하는 근거들도 찾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이해들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디자인조직에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뭐 이런 앞에 쓴 것처럼 그러니까 디자이너만 꿈꾸는 소위 이제 픽셀 퍼펙트한 뭐 이런 거 중요한데 PM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총알이 많은 말수록 되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이렇게 정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2주에 한 번씩 배포하거든요. 그건 이제 버저닝이잖아요. 버전만 올라가고 이제 벤처링은 저 산 넘어 그 문샷 프로젝트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막 엄청 넣어가지고 10년 후에 우리 모습 막.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 비전이 그러니까 한 1년 뒤, 2년 뒤 우리 어떻게 되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일 못해요. 왜냐면 바쁘잖아요. 당장 지금 2년 뒤 내가 이 회사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비저닝을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저닝은 결국 보이는 거잖아요. 어떤 시각적인 것들을 잘 만들어서 그 비전을 계속 꿈꾸는 건데 이런 영역은 전 디자이너가 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선물하기를 한 2년 전쯤에 런칭할 때 저희 그 고민 이거였어요. 그 광고 많이 보셨겠지만 밥을 챙겨주는 느낌을 주는 게 저희 고민이에요. 앱을 쓰지만 선물하기라는 포장은 있지만 밥을 어떻게 챙겨주는 듯한 이 느낌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은 사실 기획하기도 어렵죠. 근데 디자이너들이 이런 고민들을 뭐 작년부터 막 하면서 뭐 이런 저희 이제 비저닝 프로타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거 되지 않을까? 뭐 커스텀을 하더라도 그냥 커스텀 말고 이렇게 뭔가 밥을 막 좀 챙겨주는 듯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볼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서비스 팀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럼 MVP로 하면 뭐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들을 한번 좀 체크해보고 한 지지난달쯤에 사용자들 이제 테스트하면서 이거 괜찮겠어, 나쁘지 않겠어, 뭐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서 실제 배포된 그 선물하기 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디자이너가 과한 디자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최근에 바뀐 것이 하나인데 그 밥 먹기 직전에 내 돈 내고 내가 밥 먹는데 각 잡고 비밀 번호 이런 거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마지막에 지금 테스트에서 한 게 저 끝에 건데 이건 이제 과한 디자인이 필요할 때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막 보면서 이게 괜찮을까? 이게 괜찮을까? 이렇게 더 여기 보이지 않는 한 100개 시간이 더 있는데 뭐 이런 고민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느낌적인 뭐가 빠를까? 좀 빠르게 느꼈으면 좋겠는데 딱 보자마자 엄청 빠른데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찾는 건 디자이너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저희 세 번째 막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도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주 MBS 디자인 뭐냐면 저희 그 쇼핑라인이 조그매지면서 클릭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뭔가 이렇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해서 여기다 좀 벌려가지고 여기다 빨간색 할까? 근데 아니야 빨간색보다는 여기 좀 이렇게 벌룬 띄워가지고 저 골드 컬러가 저희 이제 세컨 컬러 쓰니까 얘보다는 약간 그래도 민트니까 민트 이 괜찮을까? 근데 아니야 우리는 원래 그 혜택은 주황을 쓰니까 주황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자고로 빨간색이 사람들 눈을 끌잖아. 그러다가 아니야 일단 무조건 봐야 돼. 그래 막 하다가 그래 좀 심한데 조금 톤을 낮추자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빨간색이 제일 낫지 하다가 빨간색 이용할 거 확 하지 그냥. 근데 이러면 뭔가 막 경건한 것 같고 적당한 게 요 퍼플 요거 괜찮은 것 같아. 몽글몽글하면서 뭔가 막
막 이렇게 뻥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느낌. 이런 이제 저희도 몰라요. 뭐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걸 뭐 A/B 테스트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직관 영역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나을까 상의하면서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도 뭐 UX 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저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그 여기서 아마 CDD, EDD 대응해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막상 해보니까 뭐 여기다가 이제 배달에 넣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 아까 그 기조 발언하셨던 CPO님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저도 알지만 그냥 넘어가려 했었으나 어쨌든 그래서, 근데 저희는 뭐 시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텍스트만 바꾸는 거면 아까 그 두 페이지 어떻게든 숍을 쳐야 되는데 하나 더 늘리자, 페이지가 문제 아닌 것 같다, 일단 알아야 돼. 그래서 뭐 이렇게 치화가 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그래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갑자기 저 화면 딱 뜨면 그러니까 3분 넘을지 사실 모르는데 3분이 어떤 근거로 나온 거냐 그런 거 없죠. 그냥 3분 될 것 같아. 그냥 3분 딱 쓰고, 그리고 그냥 조금 좀 설명 좀 할까 뭐 하다가 이제 종구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근데 실제 이제 성과도 당연히 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탈했던 것들이 저 시점 이후로는 뭐 좋아지는 것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막 봤는데 그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드릴 건 사실 뭐냐면 제가 여기까지 약 팔고 마지막 제가 피날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제가 디자이너들한테 내가 이런 거 할 거니까 PM들이 혹시 디자이너 칭찬했던 슬랙 있으면 스샷 좀 달라고 했는데 말 전날이 잘못됐는지 죄다 이렇게 PM 칭찬만 저한테 왕창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디자이너 칭찬을 떠나서 보면서 되게 감동하고 이거를 이 자리에서 꼭 소개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명을 그래도 까도 되는지 확인해서 이제 한 거예요. 칭찬이니까 까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저희 막 프로젝트 했는데 빠그러진 거예요. 여러분들 막 빠그러진 거 알잖아요. 막 되게 화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너무 좋았던 건 그 PM이 매 순간 상황을 계속 알려준 거예요. 사업적도 체크하고 이 디자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왜냐하면 사업과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프로덕트 조직보다 먼데 이 부분을 다 체크하고 마지막 마무리됐을 때도 이 마무리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해준 거죠. 여기에 대한 감동.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분은 자기 좀 부끄럽다고 가르치는데 심지어 이게 노션으로 정리를 해서 준 거예요. PM의 모범 사례.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그 반응 좋은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별거 아닌데 막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오버인데 막 오열 설마 했겠어요. 그냥 막 쓰는 거지.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막 했는데 그냥 할 일 한 건데 이런 또 PM 분들 너무 좋아서 또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 논의하는 자리에 디자이너를 불렀나 봐요. 근데 잘 그러고 끝나도 되는데 이 PM은 얘기를 해줬나 봐요. 너무 미안하다고, 하다 보니 디자인 얘기 없었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이 저희 디자인 되게 기분이 너무 좋고, PM 분들을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근데 디자이너 칭찬 많으면 제가 막 맛있을 텐데 PM 분들이랑 그냥 여기까지만 제가 들고 왔는데 너무 어쨌든 기분 좋은 사례가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민망해서 보여줄까 말까 하다 이 뭐였냐면, 디자이너들이 숫자에 대해서 별로 안 친하니까 기획자분들한테 막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됐냐고. 근데 디자이너들이 사실은 원래 그 데이터 쪽에 바로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막 해주세요. 이렇게 뭐다 하면서 하나하나.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요 밑에 이제 잘라는데 온갖 디자이너들이 저 이거 궁금한데요 막 물어보는데 이분이 막 대답을 해주니까 진짜 이 팀장이라는 친구가 우리 디자이너들 팀들 다 들어가면 안 되냐고, 이게 소개하는 시간 세션 만들어주면. 근데 진짜 해줬어요. 막 해가지고 이런 거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냥 이걸 보면 이럴 수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기본적인 텐션의 결과인데, 근데 저는 다 이렇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뭐 다 그렇게 했어요. 설마 100%. 근데 최대한 그런 방향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마 컨퍼런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동진님이 이제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게 저희 회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디자인 조직에도 고민이에요. 옆에 있는 동료들끼리 끈끈하게 만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못하는 일이 당연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회사가 저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텐션이 높아지는 걸 방치해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회사를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마무리를 해봅니다. 고맙습니다.